영화 대홍수가 공개되고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1위를 찍었습니다. 볼 게 없기도 하고 재난영화 같이 홍보가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찍먹해보는 분들이 많은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보신 분들은 아는 것처럼 대홍수는 단순 재난 영화가 아니고 중반 이후부터는 SF 영화로 노선을 돌리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난 영화의 재미를 기대하고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SF 영화를 기대하고 보면 만족하는 작품이냐고 하면 솔직히 과학적 고증이나 디테일이 영화임을 감안하고 봐도 너무 말이 안 돼서 몰입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넷플릭스를 이미 구독하고 있어 무료로 본다 여기면 킬링 타임용으로 그럭저럭 보기 나쁘진 않다고 여겨지네요. 대홍수의 결말 리뷰입니다. 구안나는 아파트에서 어린 아들과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의 비공식 연구기관인 다윈센터에서 이모션 엔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이모션 엔진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은 구안나와 안나의 상사인 이면모뿐이죠.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준비하던 중 아파트 3층에 거주하는 안나의 집에 물이 들어옵니다. 지구 전체를 집어삼킨 홍수로 인한 것인데요. 안나는 아들과 함께 대피 준비를 해요. 그 와중에 연구기관의 인력보안팀이 중요인력인 안나를 구하러 오겠다고 연락하지만 곧 홍수로 인해 전화가 끊기게 되고 안나와 자이는 차오르는 물을 피해 상층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던 중 안나는 인력보안팀인 손이조와 만나게 되고 옥상에 오기로 되어 있는 구조 헬기에 탑승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안나의 아들인 자이는 알고 보니 이모션 엔진으로 만들어진 실험체, 일종의 사이보그인데요. 안나와 이면모가 각각 한 명씩 이모션 엔진을 개발시킬 명목으로 자기 친자식처럼 데리고 있었으나 안나의 상사인 이면모는 이 사이보그를 결국 자신의 자식으로 여겨서 데리고 도망을 쳤고 이제 인류의 희망은 안나와 자인만 남은 상황이라 센터에서 안나와 자인을 구하려 인원을 파견한 것이었습니다. 안나는 희조의 도움으로 결국 옥상에 도달해 탈출하게 되지만 이 헬기에는 모두가 탈 수 없기에 희조는 결국 다른 인력보안팀에게 죽임을 당하고 자인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몸체 내부에 있는 데이터만 추출되어 안나와 함께 우주선에 실려 가까스로 지구를 탈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우주에서 다른 기체가 부서지면서 안나가 탄 우주선도 타격을 받게 되고 안나는 죽기 전에 자신의 뇌를 데이터화해 인류를 구하기 위해 자인의 데이터와 함께 모성의 딥러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중반부 이후부터는 홍수가 집어삼키는 아파트 안에서 자인을 구출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상황을 반복하는 안나와 희조와 자인의 가상 시뮬레이션이 시작되는데요. 결국 마지막에 이르러 안나는 퍼즐 조각처럼 아파트 내에 숨어있던 자인을 구해내며 엄마와 아들로서 인류를 재건하기 위해 다시 지구로 향하게 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영화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좋은 컨디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앞뒤가 너무 안 맞고 모순과 오류투성이라서 사실 잘 보기는 힘든 작품입니다. 영화에서 제시하는 멸망한 인류를 되살리는 방법이 인간의 모성애를 학습시킨 사이보그나 휴머노이드를 만들어 지구를 재건하는 건데 저 정도 기술력이면 냉동 보관한 인간 DNA를 복제해서 살리는 게 가성비는 더 좋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굳이 저리 손 많이 가는 방법 대신 말이죠. 제목부터가 대홍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다수 재난물을 기대하고 볼 텐데 홍수에서 탈출하는 주인공 일행을 다룬 중반부까지도 재난물로서 재미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렇다고 SF로 장르를 바꾸는 후반부도 설득력 없는 진행으로 재미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이든 관객을 설득하는 것엔 실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작이 완료된 이후 2년 동안 창고에 있었던 작품을 넷플릭스에서 구입했다고 하는데 넷플릭스가 투자자들에겐 구세주가 된 격이라고 생각되네요. 극장 개봉했으면 100% 투자금 회수는 힘들었을 테니까요. 삶이 무료하고 너무 행복해서 화가 필요하신 분이나 넷플릭스라면 일단 관람하고 본다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다음 리뷰로 뵙겠습니다.